네, 안녕하세요. 송기균입니다. 7.1 일십 대책으로 이제 22번의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집값 대책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집값이 하락하는 건데, 대책 발표한 지 이제 일주일 돼 가는데 집값 하락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7.10 대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왜 22번 대책이 실패를 했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주택 투기 심리를 꺾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22번 대책이 각 대책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가지수들이 많았어요. 별의별 대책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징벌적 과세도 할 정도로 세금을 굉장히 높이 올리고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심리를 꺾을 대책은 빼고 발표한 거예요. 이번 발표할 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 대책 내놓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 꺾을 대책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에 집값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 많이 나와요. 서울 집값 폭등시킨 원흉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청와대 참여정부 때 같이 있던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집이 언론의 기사에 나옵니다. 과천 주공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7년 1월에 9억이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19억 4천. 이게 1년 10개월 만에 115%가 급등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다, 투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집만이 아니고 서울 집값들이 강남 집값이 대부분 다 2배 올랐단 말이에요. 국토부는 14%밖에 안 올랐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는 않는데, 투기라는 거죠. 투기 아니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 비정상적인 것은 이 아파트 하나가 19억 4천, 20억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거 누가 사겠느냐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체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30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30대가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있을 텐데, 이 연봉,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합쳐서 1억 연봉이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1억 연봉 받는 가구가 2천만 원 1년에 저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천만 원 저축을 어렵게 해도 100년을 모아야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2억 연봉을 받는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죠?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4천만 원 1년에 저축을 하면 50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김수현 씨 과천 아파트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도 대부분 10억 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가격이다. 부모를 만났거나 이미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집값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투기 심리를 꺾어야 되는데, 집값이 급등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흔히들 말하기를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고 해요. 이게 맞는 진단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투기에 불을 붙인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택 투기꾼들에게 세금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많이 오셨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많이 보실 텐데, 6월 말부터 한 보름 정도 부동산 기사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이야기를 기사로 다뤘어요. 어마어마한 세금 특혜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사의 물꼬를 튼 데가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가 6월 28일자에 이 이슈 탐사, 기획 보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한 보도예요. 이 문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한테 꽃길 열어줬다. 집부자가 된 임대사업자들. 그래서 첫 회가 저가 아파트 매물을 흡수한 임대사업. 임대사업자가 서울에서 좀 가격이 싼 소형 아파트들을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고 강남 집부자들 조세 피난처.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정부가 세금 거의 안 내도록 해준다. 조세 피난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란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이 1100개 서울에 있는 단지를 실수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음마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에 있어요.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는, 말하자면 이 선행지수 비슷해요. 이 음마아파트 가격이 특히 2018년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무섭게 폭등했는데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준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례를 수치를 가지고 밝히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018년에 음마아파트가 145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다 조사해봤더니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3분의 1입니다. 45건. 그래서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 위한 매입이 음마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보유주택이 을 임대 등록한 게 129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 정도 급등하면 임대주택을 등록한다는 것은 집이 여러 채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는 집 빼고 여유분을 임대로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이 정도 폭등을 하면 팔고 싶잖아요. 5억, 한 채에 5억씩, 10억씩 오르면 누구나 팔고 싶은데, 그때 김현미 장관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 분들은 집을 팔지 마시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정부가 세금 혜택 준비했습니다. 금융 혜택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입한 것과 기보유한 주택을 합쳐서 임대주택 등록한 게 174건이에요. 그해 거래된 145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수요가 음마아파트 가격 급등을 촉발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조사한 거는 강남에 있는 다른 많은 아파트를 조사해서 비슷합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이 327채예요. 음마아파트 대략 한 10%쯤 됩니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해요. 이 중에 3채 이상 등록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여러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세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 이 3채마가 60억 정도의 거액 자산가인데 10년 임대하고서 매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 남았다.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 채를 팔면 30억이잖아요. 양도세 얼마 내냐? 0원 냅니다. 0원. 농특세 일부 내요. 양도세 0원이에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법에 위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거고요. 임대소득세를 이제 세 채면 월세로 놓으면은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해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 채면은 9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이 임금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에요. 임대소득세 얼마 내냐면 이 9천만 원에서 60%를 소득공제를 해줘요. 5,400만 원 소득공제 하니까 3,600만 원만 과세를 하는데 세율이 한 15%쯤 돼요. 낮습니다. 계산하면은 432만 원이에요. 432만 원을 내느냐, 75%를 또 세액 공제를 해요. 108만 원 냅니다. 9천만 원 임대소득자가 108만 원을 내요. 여러분 이제 근로소득 하시는 분,
여기도 9천만 원 연봉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9천만 원 연봉 굉장히 드물지만 한 20%쯤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500에서 2천만 원 근로소득을 내는데 이 불로소득인 임대사업자 소득 9천만 원, 108만 원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니까 임대사업 주택 등록된 사람이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택 사서, 주택 사면은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도차익 안 내게 해주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종부세도 0원입니다. 임대소득세도 1% 남짓 내게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집 사가지고 임대주택 등록하겠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일보가 6월 28일 물꼬를 텄고 그 대부분의 언론, 신문,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런 이 엄청난 세금 특혜, 집부자들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7.1 대책이 나와서 저는 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7.1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폐지라는 말도 나오고 뭐 공적 의무 강화, 자동 말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작게 써놓더라고요. 기등록주택은 임대기간 경과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 유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끝날 때까지 혜택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러니까 투기 심리가 꺾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음마아파트 예를 들었지만 이런 특혜를 받는 주택이 159만 채가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51만 명이니까 자기 사는 집 합하면 200만 채가 넘죠. 이게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게 해줍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 2%밖에 세금 안 내게 해줘요. 그래서 세금, 이 투기 심리가 꺾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집값을 잡으려는 대책, 그러면 법인, 개인만이 아니고 법인까지도, 법인하면 우리가 기업들이잖아요. 직원 고용하고 공장 지어서 생산을 하는 게 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하는 역할인데 힘들잖아요. 중소기업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장 안 짓고 주택 사서 이 임대사업 다 등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개인과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를 하면, 그러면 기투자하고 한 159만 채의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물로 나와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7.10 대책 발표하면서 추가 대책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추가 대책을 빨리 내놓고 임대사업자 이 세금 특혜 폐지를 반드시 포함을 해서 발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